번째 순서 시청자가 궁금해로 문 열어보겠고요. 박정식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항상 월요일은 뭔가 월요병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찌푸둥하고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인데. 저도 제일 힘들어요, 월요일.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종목을 보면서 월요병을 날려버렸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박정식 대표의 뒤늦게 따라가도 괜찮을 만한 아직 안 움직인 수소차주로 GMB 코리아를 이야기해드렸어요. 네. 그 당시 이제 세 가지 종목을 꼽아주셨는데 지금 드디어 급등했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GMB 코리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6,000원대 언급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부품주들은 상승력이 많이 나왔는데 이 GMB 코리아는 이제서 상승력이 나타났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GMB 코리아를 매수해 보아라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미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9,000원을 터치를 했고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내일 시세도 일정 부분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9,800원대까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9,800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12,000원대까지 전고점 부분까지 조금 더 상승력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GMB 코리아는 상당히 저평가된 자동차 부품주인데 12,000원대가 적정 주가입니다. 기술적으로 저항으로 걸릴 자리는 9,800원. 그래서 9,800원 매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강력하게 돌파하면 12,000원대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MB 코리아 진행볼 7일에 매수하신 분들 수익이 많이 나셨을 텐데요.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오늘도 자동차주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끝 시간에 또 박정식 대표의 지금 관심 종목은 무엇인지 살짝 또 전해드릴 테니까요. 생각해두고 계세요. 네. 그거 오픈하면 안 되는데. 해주셔요. 시청자 궁금한 시간 여러분들의 궁금증 다 풀어드리겠고요. 첫 번째 긴급 점검 종목 확인해 보시죠. 현대차입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3분기부터 대폭 개선돼서 내년까지 쭉 이어질 거다라는 리포트가 오늘 또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차의 상승, 또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박정식 대표는 현대차 100점 만점 몇 점 주시겠어요? 현대차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점, 한 줄 평으로는 주가 저평가 메리트라고 적어주셨는데 지금 현대차의 종목 토론방을 본 다음에 앞으로 또 우리 전문가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 주가 얼마를 보고 있는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아직 안 늦었다. 들어가라 코리안 테슬라라고도 있고요. 요즘 너무 횡보하더니 빨리 가라. 그가 너무 놀았다라고 의견 주신 분도 있는데 지금 18만 원 안착 시도 중인 현대차거든요. 우선 증권 전문가 10명이 어떻게 이 종목의 목표 주가를 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명에게 여쭤봤고요. 팰리스 투자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가 25만 원, 그리고 대부분 22만 원, 20만 원대 이상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다음 장도 한번 봐볼게요. 송동현 팀장은 20만 5천 원 적어주셨고요. 또 박정식 대표님은 22만 원 제시했네요. 목표가 평균이 20만 9,500원으로 다들 20만 원은 넘길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은 22만 원으로 제시해준 이유가 있을지 우선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2013년도 고점이 26만 9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번에 저점이 6만 6천 원대였거든요. 이 폭에 역으로 23.6%까지 올라가면 그 가격이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22만 원짜리라서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이제 현대차가 시장에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모빌리티 시대가 앞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는 본연의 자산 가치만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 즉 지배자본 총계가 69조 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38조 원, 즉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낮게 평가돼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 관점으로 본연의 자산 가치만큼 올라가게 된다면 30만 원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특별한 시장의 모멘텀 없이 주가가 27만 원대까지 상승을 하였잖아요. 그냥 실적적인 모멘텀이었다면 지금은 트렌드가 변하는 한마디로 성장 모멘텀이 이제는 다시금 불어닥치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자산 가치를 넘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시 주가는 본연의 자산 가치보다 상당히 낮게 떨어지면 때가 도래했을 때 본연의 자산 가치, 즉 PBR 1 수준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게 순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장기 투자를 나아가는데 현대차도 그것을 목표로 삼고 아직까지도 홀딩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만 원 주셨고 만약에 본연의 가치, 지금 재무적인 평가들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30만 원의 트라이도 가능할 것이다. 네. 이렇게 주셨어요. 그럼 현대차의 이 트렌드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제서 수소차가 이제 인프라가 깔리고 있고 네. 전기차 인프라는 많이 깔렸지만 아직까지 상용화가 많이 되지는 그렇죠. 않았잖아요. 한 열에 한두 대 보여요. 네. 네. 내년부터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신차종, 전기차종을 9종 이상 늘려가고 거기에 이제 수소차 인프라가 깔리면서 수소차 차종까지 늘리게 된다면 이 친환경차 트렌드가 올해가 시작이지만 내년부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한 성장세가 앞으로 3년 이상은 더 지속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025년 정도까지는 이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차 부품 섹터가 다른 섹터들에 비해 상당히 자산 가치 대비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3년 이상은 미친 듯이 상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 올해부터 한 3, 4년 정도 이어질 것이다. 그럼 현대차로 투자 전략을 세웠을 때 정말 이 현대차의 주가가 3, 4년 동안 랠리를 보여준다면 다른 자동차주도 우리가 분명히 포트 안에 담아둬야 되거든요. 그럼요. 키워드를 뭐로 가져갈까요? ESS도 있고 수소 충전소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뭘로 가져갈까요? 이미 이제 수소 충전소 섹터는 이제 많이 상승력이 나왔고 네. 지금 이제 수소차 부품주들을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이제 GMB 코리아가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오면서 네. 거의 이제 자기 자산 가치를 찾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데 아직까지 차체 부품 쪽을 만드는 자동차 부품주들이나 차체 부품? 시트 쪽을 만드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자산 가치 대비 3분의 1 토막 이상 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만약에 친환경 차든 뭔 차든 이 시장이 살아나게 된다면 자동차 차체, 시트 안 나갈까요? 더 많이 나아가고 계속적으로 변형이 되겠죠. 그렇죠. 네, 결국은 그러한 주식들도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수익을 내려면 이러한 섹터를 따라 들어가야 되겠지만 나는 중장기적으로 고수익을 내고 조금 나는 뭐 1, 2, 3년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아직 차체 부품 쪽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체 부품 쪽에 아직까지도 특히 이제 이런 부품주들은 1분기,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1분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에 부각을 받지 않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체 그리고 시트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희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문화님께서 지금 기아차 매수는 어떨지 현대차가 가면 형이 가면 나우도 따라가지 않을까요? 기아차의 주가는 어떨까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어때요? 기아차도 70점 줄 수 있을까요? 네, 뭐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이 17조 8천억인데 이 회사의 지배자본 총계는 28조입니다. 따라서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대비 50% 이상 상승력이 나와야 적정 주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동학적으로 기아차의 흐름은 조금 보면은 기아차도 지금 주가에서 대략 한 6만 9천 원대까지 상승력을 바라보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 안 가면 현대차도 못 가고 기아차도 못 갑니다. 그래서 막 지금 사갖고 막 수익 내려고 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평단을 형성시키면서 나아가는 그런 조금 느긋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나중에 고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평단을 4만 원 이하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는 14만 원 이하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 이야기해봤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드렸고요. 그러면은 이 현대차가 갈 때 따라가는 부품주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빠르게 한번 만도부터 살펴볼게요. 만도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대표님, 만도도 100점 만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만도는 저평가였다가 이제 적정 주가까지 올라왔습니다. 만도는 이미 예전부터 상당히 고평가권에 머물러 있었던 주식이고, 네. 그리고 이번에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갔지만 지금 반등력이 딱 나오면서 자기 적정 주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기술적 그리고 이슈적 모멘텀을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의 점수는 그래서 50점. 50점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 딱 매수 매도의 딱 그 가운데거든요. 50점. 네.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사실 지금이 이제 다 왔다라고 하면 좀 아쉬울 투자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만도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거든요. 여태껏 버텼는데 탈출해야 하나 조금만 더 버틸까라는 글 딱 보이시죠? 만도를 지금 주가 이렇게까지 올린 그 배경에는 전기차랑 자율주행차랑 두 가지 모멘텀이 있었어요. 만도의 장점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전자제어 부품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은 ABS 그리고 ESC 이런 조향 장치 그리고 전자 조향 장치, EPS, 차선 이탈 변경 안전 시스템, LKAS 그리고 자동 주차 시스템, SPAS 이런 것들을 전장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율주행에도 엮이고 전기 차량에도 엮이고 커넥트 차량에도 엮이는 한마디로 미래 자동차의 핵심 시스템 부품들을 전부 다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최근에 이 정부 정책적으로 해서 이 자전거까지 전기 자전거까지 체인이 없는 페달식 전기 자전거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면서 또 이 전기 자전거 쪽에도 엮여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기술력과 그리고 그러한 이제 매출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하지만 좀 이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도도 2분기에 역시나 다른 부품주들과 다르지 않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거냐?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이 뭐 끝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들어갈까요? 네, 말해주세요.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이대로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대략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 31,500원 밑으로 밀리지 않고 31,500원 밑으로 밀리지 않고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36,500원 정도 자리까지 1차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다르게 이 자동차 섹터가 지속적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시장이 밀리지 않는다면 42,5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도 목표 주가 43,000원, 손절가 32,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가긴 하는데 나홀로 따른 이슈예요. 나홀로 피인수 기대 때문에 상승하거든요. 쌍용차는 기아차보다도 더 힘들었습니다. 점수 100점 만점 몇 점일까요? 이거는 50점 이하. 50점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네. 마음은 50점 50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박정식 대표님이라면 굳이 매수하지 않겠다. 안 건들죠. 안 건드리겠다. 네. 적자임에도 자산가치 대비 고평가받고 있다라고 코멘트 주셨는데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살펴볼게요. 토론방에 들어가 보니 인수하는 거야? 안 하는 거면 어떻게 되는 건지 역시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쌍용차 인수자로 거론되는 것이 HAAH 오토모티브 홀딩스예요. 어떤 회사인지 인수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저도 아직까지는 가능성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달 중 쌍용차의 인수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다라고 현재 지금 언론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HAAH는 현재 그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과도 뭐 협의 중이다. 뭐 이렇게 지금 소식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바인에 거점을 둔 자동차 유통업체이고요. 창업주는 볼보 그리고 마스다, 제규어, 랜드로버 등에서 부사장을 지낸 듀크 헤일 회장이라고까지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확실치 않아요. 단순히 지금 이슈로만 움직이고 있고 이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금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사리 접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자산이 1조 8천억인데 현재 부채가 1조 6천억이고 그래서 순자산이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7,700억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 구조 안전성 그리고 이 자금 확보적 측면을 이제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고 다양한 측면에서 살아나면서 주가가 급등을 보였고 또 그런 급등을 시켜서 시가총액을 키워야 유상증자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모멘텀이 있었지만 이 쌍용차는 단순히 피인수 그런 이슈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만약에 안 되거나 된다고 치더라도 이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도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매도 의견을 드리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전략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5,090원 밑으로 밀리면 무조건 전량 매도고요. 네. 5,090원 밀리지 않고 이대로 한 단계 더 상승력 나오면 6,300원에는 전량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쌍용차 목표 주가 6,300원, 손절가 5,100원이고요. 빠르게 마지막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상한가로 상승폭을 더 키웠어요. 지금 시가가 1% 상승해서 쭉 긴 양봉이 그려졌는데 성장 오토텍 진짜 수소차 수에 맞나요? 점수는요? 이거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이미 자산 가치 대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50점. 근데 저는 건들지 않는 50점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하지 않는 네. 50점이다. 적자의 자산 가치 대비 부각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투자자분들은요. 넥소라는 키워드에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또 테슬라 관련주로 성창 오토텍이 부각을 받았는데 지금 넥소 부품 공급 대장주 성창 오토텍 충분히 올릴 수 있어 보이는데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창 오토텍이 어떤 회사인지 왜 50점을 주셨는지 가격 전략도 같이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차량 에어컨 필터, 네. 그리고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인버터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지금 뭐 미세먼지 관련주랑도 또 엮여서 작업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 차량 이런 쪽에 좀 엮여서 그 수소 차량 이런 거 엮여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 세력이 달라붙어서 급등을 자주 만드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374억짜리 회사예요. 그리고 적자 구조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작업이 많이 돼서 시가총액이 814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함부로 따라잡을 경우 주가가 급락을 하면 빠져나오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쉽사리 접근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보유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점만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들은 1,800원 이탈되면 전량 매도고요. 이탈되지 않고 조금 더 상승이 나오면 12,500원에는 전량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표 주가 12,600원, 손절가 1,800원 제시해드렸고요. 앞서 우리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GMB 코리아를 이를 후속주 생각해 놓으셨어요? 이거 오픈하면 안 되는데. 간단하게만. 네. 한국종합기술입니다. 한국종합기술이요? 예. 어떤 회사길래요? 예, 설계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건축 설계 회사인데 네. 이제 해양풍력과 여러 가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설계를 본격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쪽을 설계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그린 뉴딜과도 이제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쪽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신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엮이지 않은 게 한국종합기술이고, 그리고 이 회사의 지금 재무 구조를 좀 보면은 1, 2분기 때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원래 적자였거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더 좋게 나왔어요. 3분기 실적이. 그래서 특히 이제 2020년 실적 턴 어라운드와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과 엮여 있는 설계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평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시가총액이 494억인데 현재 지금 갑자기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4%에서 8%대까지. 928억의 자본 총계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세력이 건드려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좀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또
메이저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메이저 수급을 간단하게 보면 메이저 수급이 지속적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보여지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 소개해드렸어요. 지금 주가 반응도가 좀 높기 때문에 잘 관리해 보시고요. 우리 대표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